안녕하세요. 디지털 페인팅 수업 6강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늘은 프로크리에이트에서 색상 부분을 가르쳐 드릴 거예요. 칼라 기능에서 팔레트의 기능과 그 활용법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프로크리에이트는 팔레트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이 팔레트는 미술 시간에 썼었던 수채화 팔레트를 생각하시면 쉬워요. 자주 쓰는 색상을 팔레트에 저장해 놓고 골라서 쉽게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기능이거든요. 본인만의 팔레트를 만들어서 저장해 두면 자주 쓰는 색상이나 본인만의 색들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될 거예요. 자, 1교시에는 팔레트의 기본 기능과 팔레트 스와치를 다운받아서 설치하는 법, 또 이미지에서 팔레트를 추출하는 방법 등을 설명하겠습니다. 또 지난주 레이어 수업에서 빼놨던 클리핑 마스크 기능을 활용해서 팔레트 스와치 색상 사용법을 보여드릴 예정이에요. 자, 그럼 1교시 시작해 볼까요? 먼저 프로크리에이트에서 캔버스를 하나 열고 색상의 기본 기능을 살펴보겠습니다. 프로크리에이트에서 캔버스를 하나 열게요. 자, 이 부분이 색상 컬러 부분인데요. 눌러볼게요. 왼쪽에 지금 팔레트로 되어 있는데 왼쪽 디스크에서부터 차례로 기능을 설명해 드릴게요. 디스크를 누르시면은 색상이 이렇게 디스크 형태의 원으로 보이게 됩니다. 이 원은 기본적으로 미술 시간에 배웠던 색상환이에요. 이렇게 색상이 저장되어 있는 판넬을 팔레트라고 해요. 수채화 팔레트 생각하시면 되는 건데요. 필요한 물감을 팔레트에다 미리 짜놓고서 굳혀서 브러쉬에 물을 묻혀가지고 도화지에 그림을 그리잖아요. 수채화가.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원하는 색상들을 하나씩 이렇게 짜놓고 필요할 때 색상을 골라서 이렇게 색칠하실 수 있는 거예요. 이 조그만한 이 판넬 전체를 팔레트라고 하고 색상 컬러 하나하나를 스와치라고 불러요. 자, 그러면은 이 스와치를 누르면은 색상이 변하는 걸 볼 수 있죠. 이게 바로 선택된 색상 지금 표시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위에서부터 이게 현재 색상이고요. 바로 전에 사용했던 색상이 이거예요. 이걸 누르시면은 방금 전에 썼던 색상을 볼 수 있고요. 이 색상들은 스와치 색상들은 추가랑 삭제가 가능해요. 지금 나와 있는 팔레트는 기본으로 설정되어 있는 팔레트인데 이 팔레트에 가셔서 기본 팔레트를 바꿀 수도 있고 추가하거나 삭제하거나 공유할 수 있어요. 그거는 조금 이따가 가르쳐 드릴게요. 자, 그럼 다시 디스크로 돌아와서 설명을 드릴게요. 이 디스크는 판은 색상환이고 이 부분을 돌려서 컬러를 정할 수 있어요. 빨간색이랑 녹색 이런 식으로요. 이 가운데 있는 원은 채도와 명도를 조절하는 원이거든요. 여기서 그린 계열을 고르시고 어두운 그린으로 가시려면은 이쪽으로 해서 선택을 하시면은 색상이 바뀌는 거죠. 밝은 쪽으로 가시면 화이트 쪽으로 가시면 되고요. 이런 식으로 블랙이랑 화이트 채도랑 명도를 바꿀 수 있는 거고요. 이 색상환은 컬러를 고르는 건데 색상환에 마주보는 데는 서로 보색이에요. 그리고 그럼 디스크 설명은 끝났고 내역은 지금까지 썼던 색상들의 히스토리예요. 10가지까지 저장이 되고요. 지울 수도 있어요. 자, 이렇게 지우기가 가능하고요. 사용했었던 색상들이 기록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그림을 그리고 보면은 저장이 되죠. 그래서 최근에 사용했던 색깔 10가지를 빠르게 골라서 쓸 수 있는 기능이에요. 디스크는 이렇게 설명이 되고요. 클래식으로 가볼게요. 클래식도 디스크랑 같이 색상을 고르는
판인데요. 이거는 디스크 형태가 아니라 이렇게 네모판 형태로 되어 있는 거예요. 보시면 원하는 색깔을 이렇게 고르실 수 있고요. 이게 색상을 바꾸는 거예요. 여기서 색상을 고르신 다음에 밑에 있는 건 이것은 채도. 좌우로 움직이죠. 이쪽으로 가면은 무채색으로 가는 거고 이쪽으로 가면은 색깔이 채도가 고채도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제일 아래 거는 명암이에요. 색의 밝고 어둡기를 조절하는 거고요. 위로 올라가서 고채도로 가면은 굉장히 가장 채도가 높은 보라색을 찾을 수 있는 거죠. 클래식은 이런 식으로 색깔을 지정하는 기능이고요. 하모니는 색상의 하모니를 보여주는 기능이에요. 보시면은 지금 보라색으로 컬러가 지정되어 있잖아요. 보라색에서 보색인 그린이 표시가 돼요. 이런 식으로 지정하는 색깔의 보색을 보여주는 기능이 있어요. 자, 값으로 가볼게요. 값은 색상 값을 보여주는 기능이에요. 지금 지정되어 있는 이 그린 컬러의 그 컬러 수치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 기능은 많이 쓰지는 않는데 인쇄를 하게 되거나 할 때 이 지정한 이 숫자 값을 적어 놓으시면 좋아요. 왜냐하면 모니터로 봤을 때랑 인쇄를 했을 때랑 색깔이 틀릴 수도 있어서 이 컬러들을 맞춰가지고 숫자를 전달해서 인쇄할 때 쓰는 기능이에요. 지금은 사용하는 기능이 아니니까 그냥 이런 기능이 있다라는 것만 알고 계시면 돼요. 자, 그러면 대망의 팔레트를 설명하겠습니다. 팔레트로 갈게요. 자, 팔레트는 지금 팔레트를 보면은 이렇게 여러 가지 팔레트들이 있거든요. 제가 그동안 모아놓은 팔레트인데요. 팔레트에서 이렇게 기본으로 설정을 해놓은 팔레트가 기본으로 이렇게 돼 있는 제목 없음 이 팔레트가 디스크나 클래식으로 갔을 때 기본으로 뜨는 팔레트예요. 이 팔레트는 기본을 바꿀 수도 있어요. 다른 팔레트에다가 기본값을 설정하면 기본 팔레트가 방금 그 2020 팔레트로 바뀌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팔레트는 바꿀 수 있고요. 지금 아마 이 제목 없음으로 되어 있는 팔레트가 프로크리에이트에서 기본으로 주는 팔레트일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팔레트들을 이거는 2020 트렌드 컬러를 모아놓은 팔레트고요. 제가 좋아하는 작가가 자주 쓰는 색깔을 지정한 팔레트들 있고, 이거는 DC 코믹스 만화에서 많이 쓰는 컬러들을 모아놓은 팔레트, 이거는 백인 피부톤을 표현한 팔레트고요. 이건 아시안 피부톤 이런 식으로 팔레트들이 다양하게 저장을 해놨어요. 이 팔레트를 저장하는 방법은 저번에 설명을 해드렸었는데 프로크리에이트 홈페이지 커뮤니티에 가셔가지고 다운을 받으셔서 집어넣으실 수 있어요. 그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요. 또 다른 방법은 이런 식으로도 가능해요. 여기 플러스 버튼을 누르면 팔레트를 만들 수 있거든요. 새로운 팔레트를 만들면 볼게요. 만들면 이렇게 빈 팔레트가 생겨요. 이 팔레트에다가 색깔을 지정할 수 있는데요. 지금 이 색깔을 넣어볼게요. 그래서 색깔을 넣는 방법은 색깔 지정되어 있는 색깔을 팔레트를 찍으시면은 스와치들이 들어가요. 다른 색깔 넣어볼게요. 자, 이 색깔을 넣어볼게요. 이 색깔을 누르시면은 들어가요. 지우는 거는 이렇게 누르시고서 길게 누르시면은 삭제가 나와요.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은 그림을 하나 가지고 와서 이런 컬러가 있을 때 컬러를 이렇게 길게 누르시면은 피커가 돼가지고 변하거든요. 이 색깔을 여기다가 이런 식으로 집어넣을 수 있는 거예요. 색깔을 집어넣어서 이런 식으로 본인이 원하는 색깔들을 팔레트 하나를 만들어서 채울 수 있게 돼요. 이런 기능이 있고요. 또 카메라로 새로운 작업은 카메라로 사진을 찍어서 아이패드로 찍어서 그 사진에서 색을 추출하는 기능이에요. 이렇게 누르시면은 카메라로 연결이 돼서 카메라에서 사진을 찍어서 하는 거고요. 파일로 새로운 작업을 하는 건 저장이 되어 있는 파일 폴더에서 팔레트를 가져오는 기능이에요.
이걸 누르시면은 파일 앱으로 들어가서 제 아이패드에 저장되어 있는 파일들이 보이시죠? 여기에 있는 팔레트를 저장을 하게 되면 여기서 열어가지고 데리고 올 수 있어요. 또 이게 재밌는 기능인데요. 사진 앱으로 새로운 이 기능을 유용하게 쓰실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사진 폴더가 연결이 되는데요. 사진 폴더에서 원하는 사진을 고르셔서 가지고 오시면 방금 전에 봤던 이 사진을 가지고 왔는데 이 사진을 가지고 이 사진 속에 있는 색들을 추출해서 나오는 팔레트인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면 핀터레스트나 뭐 이렇게 봄날 뭐 특정한 예쁜 이미지의 사진을 가지고 와서 그 사진 속에 있는 컬러들을 가지고 와가지고 팔레트를 만들 수 있는 기능이에요. 지금까지 컬러와 팔레트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지금부터는 클리핑 마스크 기능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먼저 이미지를 하나 그릴게요. 항상 그리는 하트를 하나 그려보겠습니다. 색깔을 채울게요. 지금 이렇게 하트를 하나 그렸는데요. 레이어에 보시면은 하트 레이어가 생겨 있어요. 클리핑 마스크는 색깔을 편하게 바꿀 수 있는 기능이거든요. 전 주로 색깔 바꿀 때 많이 쓰는데 레이어를 하나 더 열게요. 빈 레이어가 하나 생겼죠. 이 빈 레이어를 메뉴를 누르시면 클리핑 마스크라는 기능이 있어요. 클리핑 마스크를 눌러볼게요. 누르면 이 아래에 있는 레이어에 연결이 되는 이렇게 짝꿍이 되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 이 레이어는 클리핑 마스크가 되어 있기 때문에 밑에 있는 하트 있는 데에만 색깔이 칠해지게 돼요. 색깔을 바꿔서 보여드릴게요. 브러쉬로 가서 이 위에 있는 레이어에다가 그림을 그리면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리는데 하트 부분 외에는 그림이 그려지지 않죠. 실제로는 이렇게 선이 그어져 있지만은 클리핑 마스크로 돼 있기 때문에 밑에 있는 하트 있는 부분에만 색깔이 보이게 되는 거예요.
클리핑 마스크를 끄게 되면은 꺼볼게요. 그린 모든 선이 보이거든요. 다시 묶으면은 이 하트 위에 있는 것만 보이게 되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 선택을 하셔서 이렇게 움직이실 수도 있고요. 뭐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실 수 있는데, 색깔을 바꿀 때 제가 용이하다고 했잖아요. 색깔을 바꾸는 기능은 이런 식으로 하면 돼요. 레이어를 열어서 클리핑 마스크를 해놓은 상태에서 색깔을 골라서 레이어에다가 부으시면은 핑크색 레이어가 생겼죠. 이 레이어를 끄면은 원래 색깔이고, 키면은 제가 부어놓은 색깔이 되는 거예요. 이 기능들을 이용해서 색깔들을 바꿔가면서 여러 가지 색깔을 만들어서 비교해 볼 수가 있어요. 어느 게 제일 잘 어울리는지. 이런 식으로 색상을 바꿀 수 있고요. 기본적인 클리핑 마스크의 기능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어요. 지금부터는 클리핑 마스크를 이용해서 색상을 바꾸는 방법에 대해서 보여드릴게요. 클리핑 마스크를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여드릴게요. 미리 그려놓은 이미지를 하나 가지고 왔는데요. 이 이미지는 제가 폰트를 작업해 놓은 폰트 이미지인데요. 샌드라는 글씨를 썼어요. 레이어를 살펴볼게요. 레이어를 보시면은 일단 원래 배경 하얀색 도화지 레이어가 있고요. 배경이 있고, 레이어를 하나 더 열어서 화면에다가 핑크색인 배경 색상 레이어를 하나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이 까만색은 그림 밑에 있는 그림자 레이어예요. 그리고 흰색으로 글씨 뒤에 테두리 부분 있는 레이어가 있고요. 글씨 레이어가 있어요. 글씨 레이어가 있고요. 다음에 글씨 위에 하이라이트 선들을 그은 레이어가 하나 더 있어요. 총 레이어가 5개의 레이어로 구성되어 있는 그림인데요. 이 그림을 바꿔볼게요. 클리핑 마스크 기능을 써서 색상들을 자유롭게 바꿔볼게요. 글씨 색깔을 빨간색으로 바꿔볼까요? 그러면은 글씨 레이어에다가 위에 레이어를 하나 추가하시고 클리핑 마스크로 묶어줍니다. 색깔을 빨간색으로 바꿀게요. 빨간색을 고르신 다음에 빨간색을 이렇게 해서 이 빈 레이어에다가 빨간색 색상을 부으면은 글씨 색깔이 바뀌죠. 하지만 빨간색으로 바뀌지만은 그렇다고 전에 있었던 파란색 글씨가 없어진 건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색깔을 레이어를 하나 더 복제하셔서 다른 색깔, 노란색을 넣어볼까요? 노란색, 이런 식으로 초록색이나 자유롭게 색깔을 바꿀 수가 있어요. 이 중에서 색깔을 여러 가지 버전의 색깔이 필요하다거나 아니면은 색깔을 비교해보고 싶을 때 여러 가지 색깔들을 이런 식으로 열어서 비교하고 고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그림자 레이어를 색깔을 다른 색으로 바꿔볼게요. 그림자 레이어는 위에 추가하셔서 클리핑 마스크로 묶어줘요. 그래서 빨간색 그림자로 바꿔볼까요? 빨간색을 넣어서 이 레이어에다가 빨간색을 부어주면 그림자 색깔이 바뀌죠. 그림자 같아 보이게 오패시를 조절합니다. 끄면은 원래 까만색 그림자가 보이는 거고, 레이어를 키면은 빨간색으로 작업한 색깔을 비교할 수 있죠. 이런 식으로 색깔들을 클리핑 마스크 기능을 써서 자유롭게 바꾸고 여러 가지 버전의 색깔들을 이미지를 만들어서 저장할 수도 있어요. 하이라이트 부분만 한 번 더 바꾸는 걸 보여드릴게요. 레이어를 하나 열고 클리핑 마스크를 넣고 하이라이트를 무슨 색깔로 바꿀까요? 노란색으로 바꿀게요. 하이라이트 부분을 노란색을 해서 땡기면 이렇게 색깔이 이 부분만 바뀌는 거죠. 클리핑 마스크 기능을 써서 클리핑 마스크 기능을 끄면은 전체
거고, 이렇게 다시 클리핑 마스크를 하면 아래 레이어로 종속이 돼서 묶이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클리핑 마스크를 어떤 식으로 활용하는지에 대해서 이해가 되셨나요? 클리핑 마스크 기능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 지금 보고 계시는 이미지는 앤디 워홀의 마릴린 먼로라는 작품이에요.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똑같은 이미지의 마릴린 먼로 사진을 다양한 컬러로 실크 스크린에서 배치한 작업이에요. 이런 장르를 팝아트라고 하는데, 팝아트 같은 이미지를 작업하고 싶을 때 방금 전에 배운 클리핑 마스크 기능을 활용하면 돼요. 자, 제가 그러면 이 클리핑 마스크를 기능을 활용해서 작업한 이미지들을 보여드릴게요.